민주당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0에서 150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하지 뭐 180석, 200석 이거는 뭐 얼토당 안 한 얘기다라고 지금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만 여러 군데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다른 조국혁신당 등등과 다른 야당들과 합치면 그런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본투표를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벌써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제1당이 민주당이 된다면 국회의장에 누가 될 것이냐 벌써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바로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조정식, 6선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두 사람이 강력한 국회의장 후보자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정진석 의원과 이상민 의원이 최다선에 될 수 있기 때문에 1당이 국민의힘이 된다면 이 두 사람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추미애 전 장관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추미애 후보가 물론 거물급이지만은 그동안에 어떤 국민들한테 했던 행동들, 법무부의 직원들한테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저는 이번 기회에 추미애 후보는 정치권에 좀 은퇴를 시켜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연세 높으신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태 추미애가 꼴 보기 싫었다. 그런데 인자 보니까 추미애 말이 다 맞더라. 0.7% 깻잎 한 장 차이가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릴 줄 몰랐지 않겠습니까? 추미애가 옳았죠? 검찰 독재를 제대로 심판할 장수 누굽니까? 예, 윤석열 정부 탄생의 주역이 누구냐?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냐? 추미애 전 장관이냐? 뭐 갑론을박들이 많았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민주당의 분위기가 좋아져서인지 벌써 국회의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헌정사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이란 기대감 받고 있다는 걸 느낀다. 검찰 정권 힘의 공포를 느끼고 무릎 꿇는 의장이 아닌 민주주의 회복하는 의장에 대한 기대, 내가 떠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 배지가 호주머니에 이미 들어온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렇게 하면 하남 갑 지역 유권자들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미애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 국회의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규정한 정신은 결국에 여야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어느 진영에 복무하지 말고 국회 전체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의장이 중재자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후보가 그동안의 정치를 해온 과정을 보면 특히나 법무장관 시절에 검찰총장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직무 배제를 했다가 단칼에 법원에서 집행 정지당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만약에 국회의장이 이런 분이 된다면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우리가 화면에서 그 조정식 의원 얘기도 봤는데요. 예. 조정식 의원은 지금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이 비명 행사 공천에 어떻게 보면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또 만약에 그런 분이 국회의장이 된다면은 우리 국회가 어떤 모습으로 운영이 되겠는가? 또 우리가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서 다 미리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과연 뭐 김칫국을 마시는 소리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는 아직 뭐 선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벌써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유권자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내용인지 판단을 좀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추미애 후보의 과거 목소리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짜지. 내가 당 대표였잖아. 공천장 서명하고 특히 재명이가 좀 외롭더라고. 손 꽉 져가지고 화이팅 해주고 했지. 내가 미리 경고하는 건데 이 누나 무서운 거 알지? 예. 자, 김진욱 대변인. 뭐 추미애 후보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목소리입니다. 지금 과거의 목소리지만 아까 토론회 했던 장면을 보면요. 진짜 민주당은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것이 그냥 과반수가 목표인 겁니까? 아니면 그 이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151석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51석은 단독 과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면 이제 다수당, 확실한 다수당이 되는 것이죠. 다수당이 되면 당연히 국회의장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국회의장직은 뭐 지금 관례적으로 보면 제일 선수가 많으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거명이 되지만 예. 사실은 예전에 뭐 4선 국회의장도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5선 이상이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의 5선 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방금 언급되어 있는 추미애, 조정식 두 분 말고도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배지를 혹시 달게 되면 그러면 5선 되거든요. 정성호 의원이 친명계로 분류됩니다만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 여야에서 다 이렇게 그 많은 호평을 받는 그런 의원도 저희 민주당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공통점은 다 이재명 대표 가까운 분들이네요. 지금 당내에 친명 아닌 분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계시는 중에 그분들 중에 누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선거를 3일 남겨놓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사실 김칫국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민주당이 원내 일당이 돼서 이 국회의장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당내에서 매우 합리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다. 그분들이 치열한 경합을 통해서 이 22대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의장 후보를 선출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30%가 넘었던 어제 사전 투표. 어느 당에 유리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그 투표함이 이제 개표가 되면 가장 먼저 개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도 나올 텐데 그걸 좀 보정하지 않으면 특정 당에 또 이렇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 신경 써서 보시면 개표 방송 아마 재밌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